환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저번 외래 때 환자분께서 콩팥 기능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이제 투석을 준비하셔야 되겠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투석에 대한 팜플렛을 그때 드렸었는데요. 한번 읽어보셨을까요? 네, 이권 왔는데 아직 결정하기는 좀 어려웠어요. 네, 혼자 결정하기에는 좀 어려우시죠? 제가 오늘 팜플렛 보면서 투석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저번에 설명드렸다시피 콩팥 기능이 거의 없는 상태까지 떨어진 콩팥 기능 5단계 상황이십니다. 결국에는 콩팥 기능을 대체하는 치료가 필요하고요. 그 치료로는 혈액투석, 복막투석, 콩팥 이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투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혈액투석은 병원에서 하는 투석입니다. 보통은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고 한 번 받을 때 4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요즘에는 야간 투석을 하는 병원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복막투석은 집에서 본인이 직접 하는 투석이고요. 보통은 하루에 4번 정도 그 배꼽 근처로 복막투석관을 만들어서 본인이 직접 복막투석액을 교체를 해주는 투석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주무시는 동안에 기계가 대신 복막투석액을 교체해주는 기계투석도 많이 발전한 상황입니다. 혈액투석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자면 혈액투석의 장점은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오시다 보니까 의료진과 자주 만날 수 있고 의료진이 관리를 잘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복막투석과는 달리 몸에 특별한 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목욕이나 수영 같은 그런 물에 닿는 것에 특별히 지장이 없으시고요. 또 복막액을 담지 않아도 되다 보니까 체형 외관상의 변화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편하신 점은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방문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반드시 그 스케줄을 맞춰주셔야 된다는 점이 있고요. 혹시나 여행을 가시게 되거나 다른 지역을 방문하실 땐 반드시 그쪽 지역에 있는 투석 병원을 찾아서 스케줄 조정을 해주셔야 되고, 혹시나 그런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할 수 없이 목적지를 변경을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투석을 일주일에 3번 하다 보니까 하지 않는 요일에는 반드시 식단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요. 동정맥류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혈관이 다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복막투석은 장점은 혈액투석처럼 두꺼운 바늘을 자주 꽂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 병원에 오시지 않고 본인이 직접 투석을 하기 때문에 본인 스케줄에 맞춰서 일정 조절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세요. 그렇지만 조심하셔야 될 점은 본인이 직접 투석을 하시다 보니까 그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 특히나 도관이나 복막액에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소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뱃속에 복막액을 담다 보니까 피치 못하게 복부 둘레가 변하거나 체형의 변화가 발생할 수는 있고요. 그 집에다가 복막투석액을 보관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 관리를 청결히 해주셔야 된다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 들으셨는데 혹시 투석에 대해서 좀 더 결정이 되셨을까요? 도움 많이 되는데 조금 더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아직은 어려우시죠?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또 집에 가서도 천천히 고민해 보시고 다음 회를 때 다시 상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환자분 제가 방금까지는 팜플렛 보여드리면서 투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교육자료 보면서 한 번 더 투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콩팥 기능이 거의 없는 상태까지 떨어지신 콩팥 기능 5단계 상태이십니다. 결국에는 콩팥 기능을 대체하는 치료가 필요하고요. 이 치료로는 혈액투석, 복막투석, 콩팥 이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투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석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느냐? 단순히 피검사로만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분께서 호소하시는 증상을 토대로 투석 시작하는 시기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몸에 요독이 쌓이게 됩니다. 그럼 그 나타나는 요독 증상으로는 의식이 좀 떨어지실 수도 있고, 심장으로 염증이 올 수도 있고요. 입맛이 떨어지거나 울렁거릴 수도 있고, 혈액검사 상에서 전해질이나 산증에 불균형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몸무게가 빠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오히려 부종이 생기면서 몸무게가 늘어나기도 하고 가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투석을 시작해야 된다는 일종의 사인인데요. 만약에 이러한 증상이 있는데도 투석을 시작하지 않게 된다, 투석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결국에 응급으로 투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목 근처로 응급투석을 위한 관을 삽입을 하셔야 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필요 없는 의료 비용에 더 지출하게 되고요. 그 관 쪽으로 출혈이 생기거나 염증이 생기거나 한 합병증도 나타날 수도 있고, 결국에는 전반적인 컨디션 때문에 심한 경우엔 중환자실 치료를 하셔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저와 함께 투석에 대해서 상담을 해보고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원하시는 가치관이나 환자분의 생활습관을 토대로 해서 가장 잘 맞는 투석 방법을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혈액투석은 병원에서 일주일에 보통 3번씩 하는 투석을 이야기합니다. 투석실에서 누워 계시면서 옆에 기계가 투석을 해주는 것인데요. 한 번 할 때는 보통 4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요즘에는 야간 투석을 하는 병원도 많이 늘어난 추세이고요. 집에서 하시는 복막투석의 경우에는 배꼽 근처에 복막투석관을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 관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복막투석액을 교체를 해주시는 투석이고요. 보통은 하루에 4번 정도 교체를 해주게 됩니다. 요즘에는 주무시는 동안에 옆에서 기계가 대신 복막투석을 교체해주는 기계투석도 많이 활성화된 상태입니다. 환자분 혹시 2가지 중에 조금 더 관심 있는 투석 방법이 있으신가요? 그래도 한번 직장 다니다 보니까 복막투석에 조금 더 관심이. 그러시죠. 그럼 제가 복막투석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막투석은 병원 방문이 어려우신, 그리고 본인이 자율적으로 투석을 할 수 있는 환자들한테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환자분처럼 직장에 다니셔야 하는 경우, 혹은 집에 돌봐야 될 가족이 있거나 좀 병원에 자주 오고 싶지 않으시는 분들은 복막투석이 도움이 되고요. 복막투석의 장점은 혈액투석처럼 주사 바늘을 자주 꽂지 않아도 된다는 것, 본인이 직접 투석을 하기 때문에 그 스케줄에 맞춰서 일상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막투석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본인이 매일 하루에 4번, 매일 6시간 간격으로 복막투석액을 교체를 잘 해주셔야 된다는 점이 있고요. 이게 좀 어려우신 경우에는 요즘에 기계투석을 통해서 주무시는 동안에 투석액을 교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오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스스로 투석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수 있어야 하고요. 가장 위험한 것은 복막투석 관 근처 혹은 복막투석액으로 염증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소독과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요. 혹시 이제 샤워를 하시거나 수영을 하거나 하는 물에 닿는 경우엔 특별히 더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투석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여름에 좀 옷이 얇은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좀 관이 티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 뱃속으로 복막액을 담다 보니까 복부 둘레가 늘어나고 체형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 투석액이 하나에 한 2리터 정도 부피가 돼요. 그리고 이걸 하루에 4번 교체를 하셔야 되다 보니까 집에 이 투석액을 보관해야 되는 공간이 피치 못하게 필요하게 되고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제 혈액투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혈액투석은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와서 의료진이 투석을 해주기 때문에 의료진께서 관리를 잘 해줄 수가 있고요. 본인이 막 이렇게 가족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고 병원에 와서 의료진의 관리를 받고 싶을 때에는 도움이 되는 투석입니다. 혈액투석은 보통 몸에 관을 가지고 있지 않고 동정맥류로 투석을 하기 때문에 목욕이나 수영 같은 물에 닿는 것에도 크게 지장이 없으시고 집에 투석 복막액이라든지 투석 기계를 놓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그러다 복막액을 담지 않아도 되다 보니까 외관상의 변화가 특별히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혈액투석할 때 주의해 주셔야 될 점은 정해진 일정에 맞춰서 일주일에 3번씩은 반드시 병원에 방문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좀 개인 일정 스케줄 조절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만약에 어떤 스케줄 변경이 생기신 경우에는 미리 투석실과 상의를 하셔야 된다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투석을 하지 않는 날에는 반드시 수분, 칼륨, 나트륨 같은 식이 조절을 신경 써주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혈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동정맥류가 다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네,
환자분 제가 지금까지 팜플렛하고 PPT 교육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내가 저번 시간에 환자분께서 원하시는 가치관이나 생활 습관을 토대로 좀 자가 문항 체크를 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혹시 체크해 네, 오셨을까요? 오늘 해왔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체크해 주신 문항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자분께서는 나는 나의 뼈, 관절, 신경을 보호하고 싶다를 선택을 해주셨어요. 혈액투석의 경우에는 복막투석에 비해서 중간 크기의 중분자 노폐물 제거 효율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혈액투석 방법을 좀 여러 가지로 조정을 하면은 노폐물 제거 효율을 좀 높일 수 있기는 한데요. 복막투석의 경우에는 기존 혈액투석보다는 중분자 노폐물 제거 효율이 상대적으로 좋다 보니까 뼈 관절이나 신경 보호에 좀 더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 살펴볼게요. 나는 운동을 즐긴다를 선택을 해주셨어요. 혈액투석의 경우에는 특별한 도관이 없이 본인의 동정맥로 혈관을 통해서 투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혈만 잘 끝나게 되면 그 뒤로는 일상적인 운동을 하시는 데에는 특별히 제약도 없으시고요. 관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뭐 수영이라든지 물에 닿는 운동에도 제약이 없으시고 땀 흘리고 샤워하시는 거에도 크게 지장이 없으세요. 그렇지만 복막투석의 경우에는 물론 가벼운 운동에는 제약이 없으신데요. 일단 뱃속에 복막액을 담고 있다 보니까 좀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수영 같은 물에 닿는 운동을 하셔야 될 때는 특수 붕대를 반드시 감고 해주셔야 되고요. 감염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더 소독이나 관리에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항목 살펴볼게요. 나는 가능한 한 병원을 덜 가고 싶다를 선택을 해주셨어요. 혈액투석의 경우에는 병원에 와서 투석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일주일에 3번씩은 병원을 방문해 주셔야 되고요. 물론 전문가들이 잘 관리해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병원에 오시는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복막투석의 경우에는 본인께서 관리만 잘 해주신다고 하면은 보통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오셔서 외래 진료 상담을 받으시고 그 이외에는 병원에 방문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혹시나 투석을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복막투석실로 연락을 주시면은 또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다음 항목 살펴볼게요. 나는 오랜 시간 누워있는 것이 힘들다를 선택을 해주셨어요. 혈액투석은 보통 한 번 할 때 4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자세 변동을 하기가 좀 쉽지는 않으세요. 보통은 한 자세로 4시간 동안 투석 자세를 좀 유지를 해주셔야 된다는 불편한 점이 있으세요. 복막투석의 경우에는 뱃속에 복막투석액을 담고도 일상생활을 하시거나 직장생활이나 그런 데 큰 제약이 없으시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음 항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가능한 많은 시간을 가족과 보내고 싶다를 선택을 해주셨어요. 혈액투석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방문을 하셔야 되다 보니 할 수 없이 그 시간에는 좀 가족과 함께 있기가 어려우시고요. 물론 요즘에는 야간 투석하는 병원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낮 시간에 가족과 함께 지내시고 밤에 야간 투석을 받으셔도 되지만 어쨌든 그 투석하는 시간 동안에는 병원에 계셔야 된다는 좀 제약점이 있습니다. 복막투석의 경우에는 집에서 직접 투석을 하시기 때문에 아이를 돌보면서도 충분히 투석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시고요. 그러다 보니 혈액투석에 비해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좀 자유롭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 항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직장에 다녀야 한다를 선택을 해주셨어요. 혈액투석은 보통은 월수금 아니면 화목토 정해진 요일에 맞춰서 투석을 받으러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직장 시간과 좀 조절이 필요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야간 투석을 하는 병원을 찾으신다면 직장 퇴근 후에 야간 투석을 받으실 수 있기는 합니다. 대신에 야근을 하셔야 된다든지
뭐 외근을 나가셔야 된다든지 그런 직장 스케줄 때문에 변경이 생길 때는 반드시 미리 투석실에 연락을 하셔서 스케줄을 조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혹시나 좀 뭐 2박 3일 이상 출장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미리 그 목적지에 투석하는 병원을 알아보시고 스케줄을 조정하셔야 된다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복막투석의 경우에는 그 투석액을 교체하실 수 있는 적절한 장소와 시간만 확보가 된다고 하면은 직장에서도 복막투석을 시행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제 좀 적응이 되시면 야간에 기계투석을 이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무시는 동안에 옆에서 기계가 복막투석액을 교체를 해주게 되고요. 낮 시간에는 특별한 교체 없이 직장 생활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십니다. 네, 여기까지 선택한 항목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이해 안 되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설명 듣다 보니 이제 저는 복막투석이 더 맞는 것 같은데 네. 집에 강아지가 한 3마리 정도 키우고 있어서 네. 혹시 그거에 따른 불편감이나 뭐 안 되는 점이 없을까요? 일단은 복막투석은 집에서 직접 투석을 하셔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 이런 감염 같은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강아지들은 아무래도 좀 털이 많이 날리다 보니까 혹시나 도관이나 복막투석액으로 감염이 발생하지 않는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또한 그 복막투석액을 보관하는 장소에는 가능하면은 강아지가 출입하지 않도록 좀 그런 관리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강아지들이 너무 활발해서 좀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고 좀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강아지 때문에 염증에 우려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은 그럴 때는 할 수 없이 좀 혈액투석을 하시는 방법도 충분히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상담 나눠보고 투석 결정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